마이크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만은 소위 6.15 선언은 원천적으로 불법인 우연인 불법 문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그러한 문건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여러분이 모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여러 조항이 있죠. 1조의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이라는 조항을 비롯해서 여러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 헌법 체제에서는 공산당은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4조는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이 통일된 나라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를 입각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계급정당은 불법화되는 것을 못 박아두고 있죠. 이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을 바꾸는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헌법 체제에서는 공산당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6.15 선언은 2항에서 사실상 연방제 합의를 했습니다. 문면상으로는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간에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의 연합제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남의 연합제는 과거 노태우 정권 때 그 남북 그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연합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6.15 선언을 끝내고 서울에 돌아온 김대중 씨가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이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일이하고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데, 김정일이가 말하는 연방제가 내가 재야 시절에 얘기하던 연합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6.15 선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씨가 재야 시절에 말하던 소위 공화국 연방제, 공화국 연합제, 3단계 통일방안, 이 모든 통일방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연합제는 국가연합제가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김대중 씨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 분은 쉽사리 수긍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와 김대중 씨의 연합제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같은 북한의 연방제니까. 그러면 연방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가 각기 주권을 보유한 채로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연합이죠. 그것이 이제 영연방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연방은 그것이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가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권을 갖는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연방 국가 안에서 이 연방에 참여하는 지분 국가들은 하나의 지역 정부로 주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남북한 간에 연방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대한민국과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북한이 함께 지금 그대로 있는 채로 연방을 형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북한은 어떤 존재냐? 최근에 와서 많은 분들이 북한이 변해서 더 이상 공산국가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집단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지금 이제 북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기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북한은 헌법 11조에 의해서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라는 공산당이 존재합니다. 그럼 조선노동당은 어떤 존재냐? 그럼 조선노동당의 규약을 볼 필요가 있죠. 조선노동당의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혁명적 막스레닌주의당이다. 그렇게 돼 있고, 이 조선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건시적으로 복무하는 선동적 투사들로 조직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조선노동당은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개혁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도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막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우리에게 눈속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북한이 연방에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헌법을 위반 유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합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합의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졌으면 그 이루어진 합의는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헌법을 보면은 헌법 66조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로 헌법을 소화하는 것을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69조를 보면은 취임을 선서를 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수요의 화신인 아주 심볼인 대통령이라면은 헌법을 지켜야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위치에 있던 김대중 씨는 이 대한민국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 유린하는 이 6.15 선언을 김정일과 합의함으로써 이 형법상의 국헌 문란죄를 범한 국사범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원인 무효이고 원천적으로 불법인 이 6.15 선언을 가지고 굳이 뭐하러 폐기를 선언해야 되느냐 하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6.15 선언이라고 하는 사기 문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합의한 쌍방이 있습니다. 그 합의한 쌍방 중에 북한은 이 6.15 선언을 아주 신주단지처럼 내세우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해석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폐기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입장은 아주 합법적인 합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기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마땅히 이 6.15 선언이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다 라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여러 해 걸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쓴 뒤에도 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뜨뜻미지근한 이상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이 6.15 선언을 가지고 이 정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좌파 정권 잔재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나라의 이 방황을 이 사람들이 그 방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참 걱정을 자아내는 이런 행적을 보이면서 4년의 임기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있고 내년에 엄청난 두 차례의 선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6.15 선언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분명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공감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이름으로 6.15 선언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정부가 우리의 뜻을 받들어서 6.15 선언이 폐기된 문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을 요구하는 모임을 지금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법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6.15 선언의 가운데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을 충돌하는 것은 그 제2항입니다. 그 제2항이 6.15 선언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우리 민법 137조를 보면은 법률 행위 가운데 일부가 무효이면은 전부가 무효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15 선언은 전부가 무효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보완해서 한 가지만 첨언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부터 저를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이 6.15 선언을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문건이다 하는 것을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 하는 이 헌재 심판 청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심판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재법 69조에는 심판 청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헌법재판 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안에 사유가 발생한지 것을 알게 된 지 6개월 이내 또는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안에 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심판 청구를 할 도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헌법재판 심판 청구문을 만들어서 헌재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헌재에서 이미 이 심판 청구의 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접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헌법재판법을 개정해서 심판 청구 시한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6.15 선언에 대해서 명백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이 유권 기관의 판단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대해서 이 헌법재판법의 이 절차 규정을 바뀌는 문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해서 이것을 관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의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을